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라 부르는 걸 봤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영희는 눈을 떴다. 습관처럼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옆자리는 이미 한 달째 비어 있었다. 남편 박정수가 대학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 영희는 부엌으로 향해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 반찬을 챙겼다. 정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부드럽게 졸인 두부, 소화가 잘 되는 흰죽. 병원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투정 부리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여보, 오늘도 갔다 올게. 빈집에 혼잣말을 남기고 영희는 무거운 가방을 들었다. 버스 3번을 갈아타고 1시간 넘는 길을 매일 오가는 것도 이제는 익숙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영희는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하루가 온통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병실에 도착하자 정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영희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찬 공기가 들어오자 정수가 작게 기침을 했다. 일어났어요? 죽 데워줄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가 부쩍 줄었다. 병이 깊어질수록 대화도 짧아졌다. 영희는 전자레인지에 죽을 데우며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다. 40년 전 27의 신랑은 어디로 갔을까? 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큰애는 출장 중이고 작은애는 시험 준비한다더라고요.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영희는 서운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정말 하루도 시간을 낼 수 없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자 영희는 도시락을 펼쳤다. 정수는 몇 술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맛없어요?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영희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억지로라도 더 먹이려 했다. 약을 먹으려면 속에 뭔가는 들어가야 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 한 달. 영희는 지쳐가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누가 들어주겠는가. 저녁 무렵 영희는 병실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빈집에서 혼자 먹는 저녁은 언제나 쓸쓸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들렸다. 자기 전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다. 병원비, 약값, 교통비. 지출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다. 정수의 회사에서 나오는 병가 수당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영희는 안방 옷장을 열어 오래전에 사둔 골드 목걸이를 꺼냈다. 결혼 20살 때 정수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였다. 이것까지 팔아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번 달 병원비가 200만 원을 넘어섰다. 정수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검사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동네 금은방에 목걸이를 가져갔다. 사장은 무게를 재더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 요즘 금값이 떨어져서요. 영희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서먹해졌다. 추억 하나가 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비슷해. 큰 변화는 없고. 병원비는 많이 나와요? 영희는 잠시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해봐야 아들이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민수도 집 대출에 아이 학원비에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괜찮아.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씁쓸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이 때로는 알아서 해라는 뜻으로 들렸다. 물론 아들을 탓할 수는 없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다음 날 영희는 거실에 있던 도자기 화병을 포장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었는데 골동품 가게에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나씩 팔아치우는 물건들을 보며 영희는 자신의 인생도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병실에서 정수는 여전히 입맛 없어 했다. 간병인을 쓰자는 의사의 제안도 비용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영희가 직접 돌보는 게 경제적으로 나았다. 당신 많이 힘들지? 정수가 갑자기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당신이나 빨리 나아야지. 미안해. 이렇게 패기치게 돼서.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예전보다 많이 말랐다. 살이 빠지고 핏기가 사라진 손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직장에서 퇴근하는 사람,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사람. 영희는 언제부터 이런 일상과 멀어졌을까? 집에 도착하자 작은 아들 민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이번 주 논문 발표라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께 안부 전해주세요. 영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아이들에게 원망을 품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외로웠다.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밤이 깊어가자 영희는 식탁에 혼자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 정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도시락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거울을 보니 영희 자신도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정수가 새벽에 깬다며 잠을 설친다고 했기 때문이다. 영희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서 도시락통에 담아왔다. 병실 복도를 걸어가다가 영희는 발걸음을 멈췄다. 정수의 병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밤에 많이 기침했다면서요? 그 말에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라고 했다. 분명히 여보라고 불렀다. 영희는 문 앞에서 멈춘 채 더 이상 발을 옮길 수 없었다. 괜찮아. 당신이 와줘서 마음이 편해. 정수의 대답이 들렸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영희에게는 들려주지 않던 그런 따뜻한 톤이었다. 약은 제때 드셨어요? 간병인 아줌마가 잘 챙겨주신다고 하던데. 응, 다 잘 챙겨주고 있어. 걱정 마. 영희는 숨을 죽인 채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정수의 침대 옆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하게 한 모습이었다. 정수는 그 여자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이번 주에는 검사 결과 나온다고 하셨죠? 응. 목요일에 나온대. 별일 없을 거야. 그래도 걱정돼요. 당신이 아프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영희는 그 말을 들으며 어지러웠다. 당신이라고 했다. 그 여자가 정수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정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미안해. 이렇게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복도로 돌아섰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다. 도시락통을 든 손이 떨렸다. 화장실로 피해
영희는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초라한 옷차림. 병실에 있던 그 여자와 비교가 되었다. 영희는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간병인이겠지. 그냥 친절한 간병인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정수의 표정, 목소리, 그 모든 게 평소와 달랐다. 영희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부드러움이 있었다. 10분 정도 후 영희는 다시 병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돼요? 문을 열자 그 여자는 이미 자리에 없었다. 정수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미역국 끓여왔는데 드실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영희는 도시락을 차리며 넌지시 물어봤다. 아까 누가 왔다 갔나요? 아, 그냥 병원 직원이. 정수는 시선을 피했다. 거짓말이었다. 영희는 확신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서웠다. 진실을 알게 될까봐 그날 밤 영희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수와 그 여자, 둘 사이에는 분명 뭔가가 있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희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정수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게 아니면 원래부터 멀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늦게 병원에 갔다. 일부러 시간을 늦췄다. 그 여자가 또 올까봐, 마주치게 될까봐. 병실에 들어가자 정수는 혼자 있었다. 하지만 침대 옆 탁자에 예쁜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영희가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꽃이 예쁘네요. 누가 가져다 줬어요? 아, 그냥 지인이. 또 거짓말이었다.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태연한 척했다. 꽃을 만져보니 아직 물기가 있었다. 얼마 전에 온 것 같았다. 점심을 먹이면서 영희는 정수를 유심히 관찰했다. 예전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 같았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놓았고 면도도 말끔하게 했다. 누굴 위해서일까? 당신 요즘 컨디션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네. 정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영희는 느꼈다. 정수에게 활기가 생겼다는 것을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에. 오후에 영희는 잠시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정수를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모습이 내려왔다. 어제 봤던 그 여자였다. 영희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정수의 병실 쪽으로 향했다. 영희는 화장실로 피해 마음을 정리했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만약 정말로 정수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1시간 후 영희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여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정수의 표정은 환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응, 그냥 오늘은 몸이 좀 나은 것 같아서. 영희는 정수의 손을 잡았다. 예전에는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다. 마음의 거리가 손을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울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녁을 해먹을 기운도 없었다.
그냥 라면 하나를 끓여 대충 먹었다. 맛도 없었다. 그날 밤 영희는 또 잠들지 못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 자신이 먼저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아이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도 부끄러워서 털어놓을 수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희는 잠깐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영희는 며칠째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병원에서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정수와 그 여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다. 그날도 영희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병원에 갔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간호사실 앞에서 우연히 담당 간호사를 만났다. 아, 사모님. 오늘은 늦으시네요? 네,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아참, 환자분 따님이 자주 오시던데 어머니랑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영희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따님이요? 네, 어제도 오셨는데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따님이라니. 정수에게는 아들 둘밖에 없었다. 그럼 그 여자는 누구일까? 간호사는 자연스럽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병실에 들어가자 정수는 혼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영희가 가져다 준 적 없는 책이었다. 무슨 책이에요? 아, 그냥. 누가 빌려준 거야. 또 애매한 대답이었다.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다. 정수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래 바라봤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나는 누구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박정수의 아내, 민수와 민우의 어머니. 그것 말고 나 자신은 누구일까? 이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울 속에서 낯선 여자를 봤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 자신의 꿈도 취미도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온 여자. 그런데 정작 그 가족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영희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결혼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사진 속의 자신은 항상 뒤쪽에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앞에 있고 자신은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27에 결혼해서 40년을 이렇게 살았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고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정수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럼 자신의 희생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포기한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간 걸까? 영희는 침실 옷장을 열었다. 예전에 입던 예쁜 옷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되어서 이제는 유행도 지났다. 언제부터 자신을 꾸미는 것도 잊고 살았을까? 그날 밤 영희는 또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들었다. 분노였다. 자신에게 화가 났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며 살았을까? 새벽에 영희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은 나를 위해 뭘 해줄까? 처음 해보는 질문이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이었다. 그 다음 날 영희는 결심을 했다. 정수의 비밀을 캐내는 것보다 자신을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40년 동안 잃어버린 자신을 이제라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영희는 동네 문화센터에 들렀다. 벽에 붙어 있는 수강 안내문을 하나씩 읽어봤다. 요가,
댄스, 컴퓨터, 그리고 그림. 그림이라는 글자에서 영희의 시선이 머물렀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은 묻어두었다.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수채화 기초반 등록 가능한가요?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정수의 병원 스케줄과 겹치지 않는 시간이었다. 등록하겠습니다. 수강료를 내면서 영희는 떨렸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설렜다. 병실에 도착하자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영희는 도시락을 차리며 넌지시 말했다. 나 그림 배우기로 했어요. 정수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림을? 갑자기 왜?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정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관심도 없어 보였다. 영희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남편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기로 했다. 점심을 먹이고 나서 영희는 정수에게 말했다. 당신도 알죠? 우리 사이에 뭔가 변했다는 거. 정수는 시선을 피했다.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봤어요. 병실에 온 그 여자.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보, 누구예요? 얼마나 된 거예요? 영희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궁금했다. 진실이 알고 싶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사 동료였어. 5년 전부터.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 사과라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왜요? 모르겠어. 그냥 그 사람과 있으면 편해서. 편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럼 자신과는 편하지 않다는 뜻일까? 4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편하다는 뜻일까? 이혼하고 싶어요? 정수는 놀란 듯 영희를 봤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둘 다 원한다는 거죠?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침착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죠.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게요. 병실을 나서며 영희는 홀가분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다. 연필로 간단한 그림을 그려봤다. 창밖 풍경, 화분의 꽃, 거울 속 자신의 모습.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화요일 영희는 첫 그림 수업에 참석했다. 같은 반 사람들은 대부분 영희와 비슷한 나이였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 그려보시는 거예요? 옆자리 여성이 말을 걸었다. 네, 오랜 꿈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죠. 수업이 끝나고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림을 그리는 2시간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며칠 후 영희는 정수에게 말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정리하세요.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요. 여보. 하지만 아프니까 돌봐는 드릴게요. 그건 40년 살았던 정으로. 정수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대신 나도 내 삶을 살 거예요. 그날부터 영희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다.
병원에 가되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림 수업에 가고 도서관에도 갔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다. 한 달 후 영희는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다. 창가에 앉은 여자의 뒷모습. 그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걸음이 가벼웠다. 67살 늦은 나이였지만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의 인생이었다. 거울 앞에 선 영희는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은 나를 위해 뭘 해줄까?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영희는 남편의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되찾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가며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